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신년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신년 운세는 올해 나의 운이 어떨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비과학적이고 미신이라며 부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저는 이것 또한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무속신앙에서 행해지는 굿이나 여러 가지 의례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문화이고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면서 내년을 기대하거나 대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년 운세를 보는 방법과 왜 사람들이 점을 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년 운세를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당을 통해 신점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당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무당은 신내림을 받고 그 신을 섬기며 사람들의 앞날을 미리 알아봐주는 사람이에요.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몸에 신이 붙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무당이 신의 힘을 받아들여 신과 소통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보통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혼을 말해요. 그 신이 알려주는 내용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파묘를 보면 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무당은 자기가 원한다고 신내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의 선택을 받거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역할이 무당인 경우에 신내림을 받을 수 있어요. 무당이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꿈을 꾸거나 귀신이 자주 보이거나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느낄 때도 있다고 해요. 또 무당이 되기 전에 몸이 많이 아픈데 병명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걸 신병이라고 하는데요. 신병에 걸려 고통스러움을 겪는 것 또한 신내림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무당이 되기 싫어서 신내림을 거부하면 점점 병세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결국 신내림을 받게 된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당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무당이 신년 운세를 얘기하는 영상이 아주 많거든요. 저도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반 오피스텔에 있던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아마 제 아들이 아주 어렸었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일도 하고 어린아이도 키우느라 저에게는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몸도 마음도 힘들다 보니 남편하고도 자주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점집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잘 맞는 일인지, 앞으로 비전이 있을지, 또 남편과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등등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아주 평범한 고민이고 평범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매우 행복한 일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심각했던 고민이지만 무당 입장에서는 아주 작고 귀여운 고민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람들, 정말 큰 사기를 당해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해답을 찾고 싶어서 가는 곳이 사실 점집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무당은 상담사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당한테 신년 운세를 보러 가면 얼굴만 보고도 점을 봐줍니다. 다른 정보 하나도 없이 그 사람만 봐도 알 수가 있나 봐요. 내 일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연애 혹은 결혼에 관해서, 가족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100% 믿고 의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믿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100% 결정하면 안 되니까요. 점을 볼 때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무섭게 잘 맞추는 무당을 만나면 소름 돋기는 합니다. 그래도 자기 중심은 잘 잡아야겠죠? 신년 운세를 보는 두 번째 방법은 사주를 보는 것이에요.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해, 태어난 월,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태어난 생년 월일 시가 운명의 암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년월일시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사주명리학 또는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음양과 오행이라는 동양의 오랜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주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저도 몰랐다가 사주를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제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서류를 같이 찾아본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주팔자는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MBTI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고 통계낸 자료라면 사주팔자는 사람의 삶의 희노애락을 통계낸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사람이 태어날 때 각자 다른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라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주를 본 적이 있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어서 언제 결혼하게 되는지 물어봤었는데 저에게 일찍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나이로 치면 좀 일찍 결혼한 편인데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특이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심각하지 않게 재미로 사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미리 태어난 시간을 알아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사주가 아주 심각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바로 궁합을 볼 때인데요. 궁합은 연인 사이에서 보는 점인데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커플끼리 재미로 보기도 하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어른들이 결혼을 앞둔 자녀의 커플 궁합을 보는 경우입니다. 궁합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궁합이 안 좋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궁합이 안 좋아서 헤어지라고 직접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궁합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궁합을 많이 봤고요. 지금도 궁합을 보는 집이 없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결혼하실 때도 저희 할머니께서 궁합을 보셨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의 궁합은 좋게 나와서 별 말씀 없었지만 반대로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의 궁합은 안 좋아서 할머니가 많이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실제로 이혼하셨어요. 이게 과연 궁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의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궁합을 아직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엄청난 도시화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을 보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무당 앞에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을수록 사람은 궁금하고 불안해지니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점을 보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점을 왜 봤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뭘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뭘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불안하고 궁금할 때 점집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불안은 살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무속이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당과 점, 사주 등 무속신앙을 소재로 하는 K영화, K드라마가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 흥행한 작품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악귀, 곡성, 파묘 등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에서 신년 운세 보는 방법,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유튜브 멤버십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싶은 분들 또는 한국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